하루에 딱 4km 걷는 거요. 이게 우리 몸을 얼마나 바꾸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보면서 이 걷기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그 뇌출혈 후유증 이겨내시고 다른 병까지 좋아지셨다는 이명숙 씨 이야기 있잖아요. 와, 정말 이게 그냥 걷는다고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걷기라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뭐랄까 전혀 기본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자료들 속 이야기들, 또 실제 사례들 보면서요. 뇌 기능 회복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걷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걷느냐 이거겠죠? 맞아요. 자료들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 최소 4km,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걸 꾸준히 하라는 거죠. 이명숙 씨 같은 경우는 뇌출혈 겪으시고 나서 그냥 꾸준히 걸으셨다는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병이 6가지나 좋아지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그냥 많이 걷는 거? 그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뇌 가소성이에요. 뇌 가소성. 음,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걸로 뇌신경세포 일부가 손상됐을 때요. 꾸준히 걷는 활동이 마치 이렇게 안 쓰던 오솔길을 자꾸 다녀서 넓은 길로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걸 막 촉진하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뭐랄까 재편되는 능력을 깨우는 거죠. 아하, 뇌 스스로 길을 다시 만드는 능력이요. 그걸 걷기가 도와준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뇌졸중 협회에서도 보면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40분 정도 좀 빠르게 걸으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동성이나 균형 감각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혈관 청소부라고 하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이 수치를 높여주니까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동맥경화 개선에도 아마 영향이 컸을 겁니다. 와, 뇌의 회복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바로 꾸준한 걷기였군요. 뇌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준다니 이거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요, 솔직히 매일 똑같은 길 걷는 거,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행히 자료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특별한 걷기 방법 2가지가 소개됐더라고요. 첫 번째가 노르딕 워킹. 이건 뭔가요? 그 폴대 같은 걸 쓰던데요? 네, 맞습니다. 양손에 폴이라고 부르는 스틱을 잡고 걷는 방식인데요. 자료에 최선희 씨 사례가 있었죠. 오십견이랑 석회성 건염, 이런 어깨 통증을 이걸로 이겨내셨다고요. 노르딕 워킹은요, 그 폴을 뒤로 밀면서 걷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척추가 굳게 서게 돼요. 특히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니까 뭉친 어깨 근육 푸는데도 좋고 자세 교정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냥 짚고 걷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상체 근육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뭐랄까 전신 운동 효과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오, 그냥 폴대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자세 교정에 상체 운동까지. 어깨 아프시거나 등이 좀 굽은 분들께는 진짜 좋은 정보겠는데요. 그럼 2번째 방법은요? 명상 걷기라고 하던데 이건 오히려 천천히 걷는다고요? 네, 맞아요. 명상 걷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알아차림이에요. 현재 순간에요. 뭐 예를 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새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주변 환경에 의식을 딱 집중하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아, 집중하면서 천천히 걷는다. 네. 손정희 씨 사례 기억나시죠? 극심한 스트레스랑 편두통이 심하셨는데 이 명상 걷기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숲길에서 명상 걷기를 하면 불안감이 낮아지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도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사실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움직이면서 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정신 건강에요. 와, 저는 무조건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내 몸이나 주변에 집중하는 이 걷기가 스트레스 풀고 마음 챙기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뇌의 가소성이랑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뭐랄까, 스트레스가 줄면 뇌 기능 회복에도 더 좋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오, 그럼요.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사실 뇌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명상 걷기 같은 걸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당연히 뇌가 회복하고 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랑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자, 오늘 걷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하루 4km 꾸준히 걷는 습관, 이게 뇌 건강, 혈관 건강에 진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노르딕 워킹처럼 몸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명상 걷기처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더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이거네요. 결국 핵심은 나한테 맞는 즐거운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걷다가 어디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럼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쉬어야 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니까요. 아, 맞아요.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내 몸 상태를 살피는 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걷기 생활에 좀 새로운 활력, 그리고 어떤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걸으면서요,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거 말고요, 혹시 뭐랄까, 예상치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거나 아니면 복잡했던 마음이 좀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새로운 길도 함께 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